서울 지하철역에서 3년간 노숙하며 절망 속에 살던 70대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실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마저 버림받고 혼자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내던 할아버지의 삶이 한 젊은 여성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김밥 한 줄의 따뜻함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온정과 희망,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겨울은 참 매서웠습니다. 특히 노숙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랬죠.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구석진 곳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70대 할아버지 김동식 씨는 차가운 바람에 몸을 떨고 있었어요. 두꺼운 패딩 점퍼 하나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동식 씨가 이렇게 거리로 나온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어요. 한때는 성동구에서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며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그였는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해외 주문이 끊기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줄 수 없게 되면서 공장은 문을 닫게 되었어요. 4천만 원이던 월 매출이 한 달 만에 5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죠. 빚더미에 앉게 된 그는 결국 강남구 대치동 32평 아파트까지 날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 힘들어요. 애들 키우기도 빠듯한데 사교육비만 월 2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날 큰아들 민수가 했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동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죠. 사실 이해가 되었거든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민수도 회사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둘째 민지는 신혼집 대출 때문에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라고 했었죠. 동식 씨는 차가운 지하철 바닥에 깔아놓은 신문지 위에서 몸을 더욱 웅크렸어요. 손목 시계를 보니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지하철역에도 사람들이 뜸해지고 경비원들의 눈초리도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는 그로서는 어쩔 수 없었죠. 할아버지, 많이 추우시죠?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동식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따뜻한 김밥과 커피를 건네고 있었어요. 검정색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두른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이런 걸 어떡해. 동식 씨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갔는데 이렇게 직접 다가와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샀어요. 혼자 다 먹기에는 너무 많거든요. 그 여성은 자연스럽게 말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지만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동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받아들였어요. 포장지를 만져보니 갓 산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따뜻한 음식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가씨.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박지영이라고 해요. 근처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지영 씨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동식 씨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혹시 갈 곳이 없으시면 근처에 무료 급식소가 있어요. 여기 전화번호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임시거주 시설도 연결해드릴 수 있거든요. 지영 씨는 수첩에서 종이를 찢어내어 동식 씨에게 건네주었어요. 거기에는 몇 개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깨끗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일을 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어르신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혼자서는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가 함께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씩 일어설 수 있어요. 지영 씨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동식 씨는 오랜만에 받는 사람의 온정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니. 아가씨 부모님이 정말 잘 기르셨네요. 동식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동식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너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일 아침에 꼭 전화해 보세요. 약속하시겠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씨가 돌아가고 나서도 동식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김밥을 천천히 먹으면서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을 만끽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그날 밤 동식 씨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괴로워서가 아니라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내일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일지도 말이에요. 새벽 5시가 되자 동식 씨는 일어나서 몸단장을 시작했어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며칠째 입고 있던 옷을 털어내며 정돈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어요. 수염을 정리하고 머리도 최대한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오전 8시 30분 동식 씨는 지영 씨가 적어준 종이를 꺼내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까지 몇 번이나 실수를 했습니다. 네, 마포 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따뜻한 목소리에 동식 씨는 안도했어요. 어제 박지영 씨라는 분이 이 번호를 알려주셨는데 무료 급식소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서요. 아, 네. 지영 씨가 말씀해 주셨군요. 어르신, 오늘 오전 9시에 오시면 됩니다. 따뜻한 식사와 함께 상담도 받으실 수 있어요. 상담원의 친절한 안내에 동식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지하철을 타고 마포구청역에서 내린 동식 씨는 걸어서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복지관 앞에 도착하자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식 씨와 비슷한 처지로 보이는 분들이었죠.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신 분이시죠? 급식소 입구에서 중년 여성 직원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김미숙 영양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어제 박지영 씨가 연결해 주셨어요. 아, 지영 씨가요. 정말 좋은 분이죠. 어르신도 지영 씨를 만나서 운이 좋으셨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미숙 씨는 동식 씨를 급식소 안으로 안내했어요. 생각보다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여러 테이블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보다는 희망이 더 많이 보였어요. 동식 씨는 식판을 받아들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받아보는 거였어요. 흰쌀밥,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까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정갈한 한 끼였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앉은 동식 씨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짜 따뜻한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식사 맛있게 하세요. 다 드시고 나서 상담실로 오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미숙 씨의 안내에 동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동식 씨는 미숙 씨의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복지관 2층에 위치한 상담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따뜻한 조명과 함께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저는 이곳에서 노인복지 관련 일을 담당하고 있는 최영희 사회복지사입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영희 씨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동식 씨를 맞았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과 함께 작은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인 것 같았죠. 지영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어르신이 정말 힘드셨겠어요. 우선 간단히 상황을 좀 들어볼까요? 영희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식 씨는 처음에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영희 씨가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니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저는 예전에 봉제 공장을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죠. 집도 잃고 아이들한테도 짐이 되고 동식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자신의 처지를 남에게 털어놓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어르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셔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시거든요. 영희 씨의 말에 동식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우선 급한 것부터 해결해 봐야겠어요. 잠잘 곳이 가장 중요하죠. 임시거주 시설에 연결해 드릴 수 있는데 어떠세요? 임시거주 시설이요? 동식 씨는 조금 망설였어요. 그런 곳이 어떨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지하철역에서 추위에 떨며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네,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개인 공간도 있고 씻을 수 있는 곳도 있죠. 무엇보다 따뜻해요. 그리고 거기서 안정을 찾으시면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영희 씨는 책상에서 팸플릿을 꺼내 동식 씨에게 보여주었어요. 생각보다 깔끔한 시설이었습니다. 1인실도 있고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 그리고 작은 식당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여기서 최대 6개월까지 지낼 수 있어요. 그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임대주택 신청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어르신 나이를 생각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가능할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요? 동식 씨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아직까지는 자신이 일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해당될 것 같아요.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의료비 지원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물론 조건이 있긴 하지만요. 영희 씨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가족의 부양 능력도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식 씨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혹시 일을 하고 싶으시면 그것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물론 70대 나이에는 쉽지 않지만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 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동식 씨의 눈이 조금 밝아졌어요. 사실 그가 가장 원하는 건 다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만 받고 살기에는 아직 기운이 남아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봉제 일을 40년 넘게 했어요. 재봉틀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 수 있죠. 요즘도 그런 일자리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요즘 수제품이나 맞춤 제작이 인기거든요. 온라인으로도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요. 동대문이나 을지로 쪽에는 아직도 봉제 공장들이 많아요. 영희 씨는 동식 씨의 경험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명함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아는 사장님들인데 경험 많은 기술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물론 예전처럼 큰 공장은 아니지만 작은 규모로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르신이 안정되시면 연결해 드릴게요. 동식 씨는 그 명함들을 보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임시거주 시설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짐은 많지 않으시죠? 네, 별로 없어요. 가방 하나가 전부예요. 동식 씨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한때는 30평 아파트를 가득 채웠던 살림들이 이제는 작은 가방 하나로 줄어들었죠. 괜찮아요. 필요한 건 거기서 다 제공해드려요. 침구류부터 세면도구까지 기본적인 건 모두 갖춰져 있거든요. 영희 씨는 전화를 걸어 임시거주 시설에 연락했어요. 다행히 빈 방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직접 모셔다 드릴게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거기 계시는 분들도 다들 좋으시거든요. 복지관에서 나온 동식 씨와 영희 씨는 함께 걸어서 임시거주 시설로 향했어요.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10분 정도 걸어가니 4층짜리 건물이 나타났어요. 여기가 바로 그곳이에요. 보시다시피 그냥 평범한 건물이죠?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영희 씨의 말처럼 겉으로 봐서는 그냥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았어요. 동식 씨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관리사무소가 있었어요. 50대 남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여기서 관리를 담당하는 박철수입니다. 방을 안내해 드릴게요. 철수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깔끔했고 각 방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301호예요. 철수 씨가 문을 열어주니 작지만 깔끔한 방이 나타났어요.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이 있었고 작은 냉장고도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햇빛이 들어와서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화장실과 샤워실은 복도 끝에 있어요. 공용이지만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층에는 공용 주방이 있어서 간단한 요리도 할 수 있어요. 동식 씨는 방 안을 둘러보며 감동했어요. 3년 만에 제대로 된 방에서 잘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서로 도우며 지내시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희 씨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동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박지영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영 씨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죠. 어르신도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내일 다시 복지관으로 오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영희 씨와 철수 씨가 나간 후 동식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어요. 그는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직 공장이 잘 돌아가던 시절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미안하다 얘들아. 아빠가 너무 무능해서. 동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복도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식 씨는 용기를 내어 방 밖으로 나가봤어요. 다른 거주자들이 1층 공용 주방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온 김동식입니다. 저는 이순자예요. 여기 온 지 2달 됐어요. 같이 저녁 드실래요? 라면 끓이고 있거든요. 순자 씨의 제안에 동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임시거주 시설에서의 첫 달은 동식 씨에게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공용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1층 식당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었어요. 토스트와 우유 그리고 삶은 달걀 하나였지만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동식 씨, 오늘도 복지관 가시나요? 같은 층에 사는 이순자 씨가 물어봤어요. 순자 씨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후 집을 잃게 되어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밝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따뜻한 분이었어요. 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요. 동식 씨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난 3주 동안 영희 씨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고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절차들을 밟았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영희 씨가 하나하나 도와줘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동식 씨는 정말 열심히 하시니까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순자 씨의 격려에 힘을 얻어 동식 씨는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걸어서 30분 거리였지만 매일 걷다 보니 체력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영희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어요. 동식 씨, 좋은 소식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승인됐어요. 정말요? 동식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네, 월 58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의료급여도 함께 받으시고요. 내일부터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영희 씨가 건네준 카드를 받아든 동식 씨의 손이 떨렸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봉제 일자리 말이에요. 혹시? 네, 을지로에 있는 작은 봉제 업체에서 경험 있는 분을 찾고 있대요. 사장님이 동식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동식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일할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내일 오후 2시에 약속이 잡혀 있어요. 제가 함께 가드릴게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동식 씨 실력이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날 밤 동식 씨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만날 사장님이 어떤 분일지, 과연 자신의 기술이 아직 통할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동식 씨는 영희 씨와 함께 을지로로 향했어요. 지하철 을지로 3가역에서 내려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니
작은 봉제업체가 나타났습니다. 미래봉제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그곳이에요.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영희 씨의 안내로 건물 2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러 대의 재봉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친숙한 소리였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이곳 대표 강민호입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민호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의 손에는 천 조각들이 묻어 있었고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직접 일을 하는 사장님인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식입니다. 동식 씨는 긴장한 듯 인사를 드렸어요. 민호 씨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작업장을 둘러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맞춤 정장이나 원피스를 만들어요. 온라인 주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요즘 기성복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동식 씨는 작업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예전 자신의 공장보다는 작았지만 최신 재봉틀들과 깔끔하게 정리된 작업 환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간단한 작업 하나 해보실 수 있을까요? 실력을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민호 씨가 원피스 소매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동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재봉틀이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 정말 깔끔하게 하시네요. 40년 경력은 역시 다르군요. 민호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동식 씨의 손놀림을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떠세요? 여기서 일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주 4일 정도로 시작해서 적응되시면 풀타임으로도 가능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만에 다시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급여는 시급 10,000원에서 시작해서 실력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요. 어떠세요? 시급 10,000원이면 하루 8시간 일할 경우 8만 원, 주 4일이면 월 130만 원 정도였어요. 기초생활수급비와 합치면 월 1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내일부터라도 가능해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주 4일로 시작해 볼까요? 동식 씨는 꿈만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 씨가 말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동식 씨가 열심히 하신 덕분이에요.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영희 씨와 지영 씨 덕분이에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무슨요. 동식 씨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저녁 임시거주 시설에서 동식 씨는 다른 거주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와, 정말 잘 됐네요. 축하해요. 순자 씨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동식 씨 보니까 저도 힘이 나네요. 저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봐야겠어요. 60대 거주자인 박한수 씨가 말했어요. 동식 씨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동식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꼼꼼히 준비했어요. 기초생활수급비로 시장에서 산 옷이지만 그래도 제법 나름대로 멋져 보였습니다. 오늘 첫 출근이시죠? 파이팅! 순자 씨가 응원의 말을 건넸어요. 동식 씨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영희 씨가 첫날만큼은 함께 가주기로 했거든요. 긴장되시죠? 괜찮아요. 동식 씨라면 잘하실 거예요. 을지로 봉제업체에 도착하자 민호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늘부터 우리 식구네요. 다른 직원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작업장에는 5명의 직원들이 있었어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는데 모두 친근하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동식 씨는 경력이 정말 많으시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30대 여성 직원인 김수진 씨가 말했어요. 동식 씨는 고마운 마음에 깊게 인사드렸습니다. 첫날 작업은 정장 바지 밑단 작업이었어요. 간단해 보이지만 정확성이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동식 씨는 오랜 경험을 살려 완벽하게 해냈어요. 역시 베테랑이시네요. 이 정도 실력이면 곧 어려운 작업도 맡길 수 있겠어요. 민호 씨가 만족스러워했어요. 동식 씨는 뿌듯한 마음에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직원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동료들과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동식 씨, 어디서 사세요? 수진 씨가 물어봤어요. 동식 씨는 잠깐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임시거주 시설에 있어요. 잠깐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괜찮아요. 요즘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동식 씨처럼 다시 열심히 사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수진 씨의 따뜻한 말에 동식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동식 씨는 점점 일에 적응해 갔어요. 오랜 경험 덕분에 다른 직원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동식 씨, 다음 주부터는 더 복잡한 작업도 맡겨도 될 것 같아요. 급여도 조금 올려드릴게요. 민호 씨가 말했어요. 시급이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동식 씨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한 달이 지나자 동식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일을 통해 자신감도 되찾았고 몸도 훨씬 건강해졌어요. 동식 씨,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영희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기 상담을 위해 복지관을 찾은 동식 씨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죠. 동식 씨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이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나자 동식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봉제업체로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민호 사장님도 동식 씨의 실력을 인정해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작업들을 맡기곤 했습니다. 동식 씨, 이번에 큰 주문이 들어왔어요. 백화점 브랜드에서 정장 50벌을 주문했거든요. 동식 씨가 메인으로 작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 씨의 제안에 동식 씨는 가슴이 뛰었어요. 백화점 브랜드라니 예전 자신의 공장에서도 그런 큰 주문은 많지 않았거든요. 물론이죠.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음 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 드리려고 해요. 급여도 월 20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동식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민호 씨를 바라봤어요. 월 200만 원이면 기초생활수급비와 합쳐서 월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은혜가 무슨 말씀이에요? 동식 씨 실력이니까 가능한 거죠. 사실 요즘 경험 많은 기술자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동식 씨 같은 분이 오셔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날 저녁 동식 씨는 임시거주 시설로 돌아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어요. 작은 꽃다발을 사서 영희 씨에게 전하고 싶었거든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 동식 씨. 이게 뭐예요? 복지관에서 야근을 하고 있던 영희 씨는 갑자기 나타난 동식 씨와 꽃다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규직이 됐어요. 월급도 올랐고요. 다 영희 씨 덕분이에요. 정말요? 축하해요. 하지만 이건 동식 씨가 열심히 하신 덕분이에요. 영희 씨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자신이 도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야말로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큰 보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영희 씨, 한 가지 상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아이들에게 연락을 해볼까 해서요. 이제 조금 안정됐으니까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고 싶어요. 동식 씨의 말에 영희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들과 연락이 안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3년이요. 제가 집을 잃고 나서부터는 연락을 안 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그렇다면 천천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연락하면 아이들도 놀랄 수 있거든요. 영희 씨의 조언에 동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 동식 씨는 용기를 내서 큰아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아빠다.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연락 주면 좋겠지만 부담 갖지는 말고. 문자를 보내고 나서 동식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민수가 답장을 할까요? 아니면 아직도 화가 나 있을까요? 이틀 후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아버지, 정말 오랜만이네요. 건강하시다니 다행이에요.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서 얘기해요. 동식 씨는 답장을 받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에 만나기로 한 장소는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동식 씨는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민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거든요. 아버지, 민수야.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어떻게 지내셨어요? 걱정 많이 했거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동식 씨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아빠가 너무 자존심만 세워서. 사실 많이 힘들었어. 동식 씨는 솔직하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노숙했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영 씨를 만난 것, 복지관의 도움을 받은 것, 그리고 지금 다시 일을 하게 된 것까지. 아버지가 그런 일을 진작 연락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너희도 힘든 걸 아는데 어떻게 연락하겠니? 그때는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버지, 가족인데 무슨 자존심이에요. 저희도 그때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아서 계속 죄송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그도 아버지에게 냉정하게 대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당시에는 정말 어려웠잖니. 아빠가 이해해.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지내세요? 임시거주 시설에 있어. 하지만 이제 일도 안정됐으니까 조만간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나가려고 해. 동식 씨는 최근 계획에 대해 얘기했어요. 월 250만 원 정도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 정도의 원룸은 충분히 구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보증금은 제가 보태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민수야. 이제 아빠가 혼자 할 수 있어. 너희도 살기 힘든데 어떡해. 아버지, 가족이잖아요.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민수의 말에 동식 씨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럼 고맙다. 나중에 꼭 갚을게. 갚을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다시 건강하게 사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오후 내내 부자는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이 풀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지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다음에는 같이 식사해요. 민수가 제안했고 동식 씨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2주 후 동식 씨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민지와 그의 남편 그리고 민수와 그의 아내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민수의 6살 딸 지은이가 동식 씨에게 달려왔어요. 4년 만에 보는 할아버지였지만 금세 친해졌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선물이 있어. 동식 씨는 가방에서 작은 인형을 꺼냈어요. 첫 월급을 받고 사온 것이었습니다. 와, 고마워요. 지은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동식 씨는 가슴이 벅찼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세요. 민지가 말했어요. 동식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뭐가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됐어. 가족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걸 깨달았지. 그날 밤 동식 씨는 새로 구한 원룸에서 혼자 있으면서 지난 일들을 돌아봤어요. 3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식 씨는 출근하기 전에 복지관에 들렀어요. 영희 씨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희 씨, 정말 감사해요. 영희 씨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동식 씨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사세요. 네, 그리고 제가 여유가 생기면 다른 어려운 분들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나누고 싶거든요. 영희 씨는 동식 씨의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그럼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 봉사에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꼭 참여하고 싶어요. 몇 달 후 동식 씨는 주말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젊은 노숙인이 동식 씨에게 인사를 했어요.
동식 씨는 그를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힘내세요.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동식 씨의 격려에 그 젊은이의 눈에 희망이 살아났어요. 1년이 지난 지금 동식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봉제업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이 되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돈독해졌어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식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실 줄 몰랐어요. 지영 씨가 복지관에서 만난 동식 씨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동식 씨의 변화를 지켜보며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 지영 씨 덕분이에요. 그날 밤 지영 씨가 저에게 김밥을 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동식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지만 동식 씨처럼 완전히 달라지는 분은 많지 않거든요. 동식 씨는 이제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따뜻한 집이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동식 씨는 손자 지은이와 함께 공원을 걸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할아버지가 하나 가르쳐 줄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고 그 다음은 서로 도우며 사는 거야. 네, 할아버지. 지은이의 맑은 대답을 들으며 동식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인생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동식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고맙습니다. 저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